안녕하십니까.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살인정권이 야만적 고문으로 무참히 살해된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 3주기 추모 행사의 순서를 맡은 주경대입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알려드릴 것은 오늘 이 행사는 이제 국내외에 계시는 분들과 외신들과 함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북한 형제들이 화상 채팅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의 3주기 추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 노래를 거행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와 미국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고 이어 미국국가는 이희문 목사님께서 반주에 맞춰 1절만 선창하시겠습니다.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o'er the gallantry streaming, and the rockets had glared, but the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the flag was here there. Oh, say the Texas Rangers and the 다음은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살인 독재 정권이 야만적 고문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미국 청년 고 오토 원비어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 및 경과 보고를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강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에 앞서 중국말 우한 피렴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 원비어 3주기 추모 행사를 서울 충만교회에서 치르도록 협조해 주신 애니 선교회 이혜경 대표님과 충만교회 목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일이 모든 분들을 거론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시절 북한 인권법을 제일 먼저 발의하시고 도지사 시절에는 도청을 비롯한 도내 부속기관들의 탈북민들을 채용하시며 탈북민 성공적 정착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김문수 전 도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통일부 차관 시절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은퇴 후에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애국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김서구 전 차관님을, 통일부 차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선교단체인 애니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혜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민족중흥회 상임 고문이며 우리나라 교단에서 제일 먼저 전교조를 축출한 한효정 상임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봉규 TV 대표이신 이봉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문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실을 전파하며 청년들의 애국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윤구 트루스 포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김은구 대표님을 실례했습니다.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충만교회 목사님이신 원성묵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교회에도 교회 목회자분들과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임원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정권 북한을 방문했다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1년 7개월 만인 2017년 6월 13일 풀려난 오토 원비어는 석방 일주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미국 가족의 품에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 누가 뭐래도 티없이 맑고 건장했던 오토 원비어의 위해를 가한 북한 살인 정권의 반인륜적 인권 탄압에 의한 사례였음이 명백합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2018년 6월 19일 오토 원비어 사망 1주기를 맞으며 조각가 방주혁 작가의 발기로 잠실교 중앙부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함께 참가하는 추모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신 방주혁 작가님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에는 2주기 추모 행사에 앞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석차로 미국을 방문하는 탈북민 대표단의 방주혁 작가의 오토 원비어 작품이 전달되어 미국 내 지인들에게 전달되었고, 마침내 2주기 추모 행사차로 한국을 방문한 오토 원비어 부모님과 방주혁 작가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2월 2회 추모 행사에 이어 오늘 이곳 충만교회에서 오토 원비어 3주기 추모 행사를 소박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고 꿈 많고 정의로웠던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였기에 버지니아 대학교 재학 중이던 20살 되던 2015년 말 예금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양각도 호텔에서 귀국을 앞두고 체포되는 이런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토 원비어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1년 7개월 만에 석방돼 부모님들 품으로 돌아가시며 6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23살 나이로 아까운 청춘을 마감하였습니다. 청순하고 단아하기까지 했던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 그의 죽음은 한마디로 반인륜적 살인 정권인 북한 정권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3주기 추모 행사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에 대한 비통함과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부디 하늘나라에서라도 평시 그가 다 펼치지 못한 꿈을 활짝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토 원비어는 하늘나라에 갔으나 꿈 많고 호기심 많았던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의 이름은 세계의 평화의 양심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입니다. 먼저 탈북자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3주기 추모사. 오토 원비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없는데 무정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인함이 실상을 온 세상에 알린 수사와도 같은 마지막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이유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7년 6월 19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장기 내 산소 혈액 공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져 북한 정권의 고문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이 무자비한 탄압이 자국민을 넘어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을 체제 수호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오토 원비어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을 이 시각, 북한 정권은 이당 공단의 막말에만 몰두하며 남북 간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또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마음껏 먹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아무런 죄 없는 선량한 북한 주민들 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는 오늘 오토 원비어를 더 고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지성호가 그리고 우리가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 안에 누군가와의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토 원비어가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단순한 애도와 추모를 넘어 북한 내 자유와 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토 원비어가 인류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 인권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 더 노력해달라 부탁하며 생전 그가 메었던 마지막 넥타이인 유품을 선물로 주시던 원비어 부모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에게 있어 목발과 그 유품인 넥타이는 고통스럽지만 끝내 얻은 자유의 상징인 동시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말해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유와 인권의 상징을 늘 지근거리에 두고 원비어의 희생이 희석되지 않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꾸준히 묵묵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으로서 구정 활동을 할 당시 북한 인권법을 맨 처음 발의하셨던 경기도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3주기 주도사. 오늘은 오토 원비어 3주기입니다. 3가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 프레드릭 원비어, 어머님 신디아 원비어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 원비어는 버지니아 대학 경영학부에서 금융을 전공하던 학생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21시의 오토 원비어는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5일 일정으로 평양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양 호텔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고문당한 뒤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복 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고문당해서 혼수 상태로 송환되었다가 2017년 6월 19일 오늘 참혹하게 사망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님께서는 아들 사망 후 10개월 만인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개월간의 소송 끝에 2018년 12월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은 원비어 유족에게 5억 113만 4,683달러 약 5,9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에서 오토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북한의 책임이 있으며 유족 자산 가치에 대한 손실금으로 603만 달러 약 71억 원을 인정하고 오토에 대한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각각 1,500만 달러 약 17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오토가 미국에 돌아온 후 발생한 96,375달러 약 1억 1,360만 원의 치료비도 북한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과거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 5천만 달러씩 총 3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원비어 소송은 피고인 북한 당국자 없이 골석 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2019년 5월 억류된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청구자인 원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2019년 7월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연방검찰이 제안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참혹하게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슬픔을 이기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아들을 죽인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를 향해 소송을 해서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독재자를 향해 끝까지 싸워 이기신 원비어의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 재판은 김정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소송을 수행해 주신 변호사와 미국 인권활동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배상 판결의 승리는 인권 정지를 위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의 살인자를 직접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비어의 부모님께서는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추적해 이를 압류하고 은행 계좌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금을 끝까지 찾아내고 계십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서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틱 변호사는 원비어 부모님의 노력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가 공개되거나 대북 제재의 회피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비의 희생은 부모님을 아픔과 절망에 빠뜨렸지만 부모님의 분노는 북한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만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원비어 부모님과 함께 저도 3대 세습 독재자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군이여, 당신을 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자유통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시다. 오토 원비어, 청년을 사랑하는 김문수 원입니다. 다음은 재직기간 동안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님, 중방교회 원성홍 목사님, 지성호 의원님, 김문수 지사님, 한호정 고문님, 이봉규 대표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순교자 오토 원비어를 추모합니다. 바로 3년 전 오늘 영혼이 한없이 맑은 청년, 자유와 평화가 뒤덮을 날을 꿈꾸던 이상가, 두려움 없는 용기의 화신, 바로 오토 원비어가 악의 집단의 고문으로 고귀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토 원비어, 바로 그가 우리를 구할 순교자입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심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가 큰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토 원비어를 기리는 운동이 전 세계 자유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비어 사망 3주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는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계속 소리 높여서 외치고 투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미 2020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원비어법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 제재의 결과로 북한 경제는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조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욕지거리를 하고 또 건물을 폭파하는 쇼까지 벌이면서 경제 지원을 해달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앞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순교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던 자유가 승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 프레드, 신디 원비어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토의 순교를 현실 세계에서 확산시키는데 온 몸과 정신을 바치셨습니다. 악의 집단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조직을 동원해서 북한 정권이 뼈아프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미국인의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유대인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의 악한들한테 굽신여기면서 북한에 퍼주기만 하면은 평화가 온다고 헛소리 하는 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인 선거를 디지털 수법에 의해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비겁하게 방관만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그렇게 비겁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도착한 용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팔다리를 희생하고 손으로 만든 목발을 짚고 수만 줄 돌아서 이 땅에 도착한 분들입니다. 지도자가 된 진정한 용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잘못되는 한국을 구할 십자가입니다. 오토 원비어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이 땅에서 정의를 회복하고 북한 땅에 자유를 넣어서 2,500만 동포들을 구할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영전에서 우리의 의지와 용기를 굳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독재와 투쟁에서 자유를 지켜내십시다. 하루빨리 한반도를 자유와 인권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다. 세계에 우리가 공헌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중파 방송에서 소신껏 정의와 진리의 가치관을 지키고 대변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봉규 TV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봉규 박사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추모사는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니까 그냥 한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추모사라기보다 지금 사진 보님 얼마나 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가 굉장히 탑 랭킹의 대학이거든요. 근데 참 총명하고 똑똑한, 그리고 얼굴도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훤칠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아름다운 청년이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살인마 집단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지금 김정은 정권 목재기를 아까 김문수 지사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소송해서 압승을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부모님이 자비를 들이시고, 물론 소송은 이제 이겼지만 그거를 순순히 저 집단들이 주질 않으니까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을 추적해서 그거를 받아내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전 세계 김정은 비자금이요. 그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독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크겠죠.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그래서 저는 미국이 오늘날 패권국이구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저 살인마 집단을 지구상의 유일한 3대 세습 살인마 집단을 응징하고자 하는 강력한 부모님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엄청난 금액의 배상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전직 지사님, 전직 차관님, 뭐 전직만 오셨고 현역은 우리 지성호 의원 오셨는데,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지금 현직에 있는 노총부 고위급 오셔야 되잖아요. 지성호 의원님이야 뭐 저 야당 의원이고 또 탈북민 출신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석하셨지만, 미래통합당에서도 한 분도 안 오시고요, 여당에서도 한 분도 안 오시고, 정부 기관에서도 한 분도 안 오시는데 저희가 이런 3주기 이 추모식을 할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그 미국 국가도 목사님이 불러주셨는데, 미국 국가 뭐 해석하기 전에 저희 대한민국 그 애국가가 먼저 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여러분들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우리가 충성을 다짐한다고 그러는데 자유롭지도 못하고 자유를 뺐잖아요. 자유를 뺐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요, 속에서 오늘따라 유난히 여기 또 오토 원비어의 저 잘생긴 얼굴가 오버랩돼서 이게 응어리가 확 맥히는 거를 이 앞에서 느꼈는데요. 자유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나라, 북한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다가 남부 연락사무소 폭파한 다음에 가진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막 방송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에서요 나왔는데, 내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나와 있지만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 정부 높은 사람들이 뭘 추진하냐면 미국에 가서요, 부랴부랴 폭파하자마자 가서 대북 제재 완화해 주십시오 요청했답니다. 이게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이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도대체 비겁함을 넘어서 어떻게 대북 제재 이 와중에 그 폭파 쇼를 하고 있는데, 그 협박을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 완화 요청을 하고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서, 요미우리 신문 보도입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안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협력하겠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고 의료 지원하겠다고 3가지 예를 들었대요.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로 말하면 조선일보처럼 발행부서가 제일 일본에서 많은, 일본의 최고 공신력 있는 신문이에요. 거기서 거짓말을 썼을까요? 실명도 되더라고요. 이도훈 뭐 평화 무슨 본부장인지 뭐지, 그자가 워싱턴에 날아가서 그러고 있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자유박탈당한 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김문수 지사님 같은 이제 정치 일선에 계시는 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방송으로 떠드는 사람은 자유박탈당한 걸 피부로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막지 않았네. 여기는 이렇게 코로나 핑계로 안 막았네. 이거는 코로나 핑계로 다 막잖아요. 광화문 집회 막고,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열어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7명이 집회를 하는데, 그 넓은 광장에 7명이 집회하면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스크도 썼는데. 그거 잡아가요. 그거 못하게요. 그거 막고 바로 그 계단 몇 계단 위에서 세종문화회관 공연에서는 2,500명 공연이 꽉 들어찼답니다. 실내에서 꽉 들어차서 공연을 하는데, 그 바로 계단 밑에 광장에서는 7명이 부정선거 규탄한다고 그건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 안에 2,500명은 마스크도 안 쓰고 꽉 들어찼는데, 실내가 더 위험합니까? 코로나가 실외 광장이 더 위험합니까?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헌법에 우리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자유인데 걸리고, 그거를 박탈을 하는데도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교회를 탄압합니다. 이제 교회를요. 집회 탄압, 교회 탄압. 이런 나라에서 무슨, 아까 그건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정권 있는 사이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뭐 충성을 다 바칠 것을,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도 못하는 주제에 우린 그걸 애국가 제창하기 전에 태극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는 걸 헛소리에다 대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이 문재인 정권에 우린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국기에 대한 경례는 생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 문구를 삭제하고 그냥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한 건데, 우리 투표권이 가장 큰 자유 아닙니까? 내가 내 손으로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찍을 수 있는 투표의 자유가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엄중한 자유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둑질을 하면 그 가장 큰 자유를 박탈당했는데, 여기서 뭐 증거 같은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나오고요. 백서가 나왔어요. 백서 페이지가 104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증거가 104페이지나 될 정도로. 너무 외우지도 못해요. 하도 많아서. 그 정도로 부정선거가 획책됐는데, 국민들은 개돼지처럼 집회도 못하고, 방송을 저처럼 하면
선관위에서 불러서 조사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검찰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거기서 무슨 우리가 오토 원비어의 3주기 추도식을 할 그 자격이 있는지 저는 오토 원비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부모님이 자유 시장주의 미국의 그 가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부끄럽습니다. 여기선 추모식을 열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토 원비어에 대한 말하자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저희들조차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들이 지금 자유를 위해서 김정은 정권에 처절한 복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이희문 목사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방주혁 작가님께서 오토 원비어 일주기를 추도하는 행사를 하자 해서 많은 디스커션을 거쳐서 인권 활동가들 또 여러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저희가 잠실대교에서 첫째 행사를 했고, 작년에 두 번째는 우리 모교 광화문 기도회 팀이 있습니다. 주동식 대기자님하고 같이 저희가 오랫동안 6개월 넘게 광화문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회에서 2주기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3주기는 특별히 우리 탈북 북한 민주화위원회와 탈북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세 번째 행사를 하게 됐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북한 인권 행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납북자 가족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 북한 인권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제 행사를 열었을 때 여기 김석우 차관님도 오시고 이재춘 대사님 여러 분 다 오셨는데 그때 프레드 앤 신디 원비어 부부가 오셨었어요. 그래서 북한 상황도 그렇지만은 남한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한국의 정치적인 행사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얘기하는데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광화문에 좀 모시려고 제가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화문에 가서 주문을 했죠. 정광 목사님 집회하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때 행사 때 그 어머니가 자기네 그 영상을 북한에서도 분명히 보기 때문에 뚫어지게 영상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섬찟하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좀 이해가 갔습니다. You picked the wrong kid. 너 내 아들 잘못 선택했어. I'll pay back until we die.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값을 지불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이제 탈북자들도요. 제가 지난 한 반년 정도 되게 남북 통일당이 지금 창립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도 고문으로 좀 도와달라 해서 저는 지난 20년 넘게 탈북자들하고 함께 뒹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여건 야건 저는 한국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4.15 총선 통해서 마침표 끊었죠.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그 정당 야는 물론 여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수학 분석을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했습니다. 제가 강연하고 다니던 거. 이제부터 우리 시민사회가 뭘 할 것인가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저는 뻥만 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We'll pay back until we die.
죽을 때까지 값을 지불하게 하겠다는데 이 오토 원비어 가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처럼 지혜롭게 싸우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좀 5월 비상이로 그 정도가 나왔으면 지난번 4.15 총선 전에 핵폭탄을 하나 터뜨릴 텐데 실망을 넘어서 분노입니다. 지금 아까 다 김문수 지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추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김정은의 목줄을 쥐는지 베를린에 있는 유스 호스텔 비자금이죠. 목줄 쥐었습니다. 또 뭐 배를 그냥 납치해서 거기서 돈을 찾아내고 또 미국에 있는 비자금 계속해서 할 거예요. 이놈도 대북제재에 이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푼 돈은 줬을지 모르지만은 약속한 대로 갖다 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막가파로 나오거든요. 돈줄이 다 막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 이제 스위스 있는 것까지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니 정상회담 3번 해서 지난 25년 동안 전 정권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했는데 뭘 얻어냈습니까? 뭐 핵무기가 7개에서 9개라고 그러더니 싱가포르 회담에서 65 내놔라 65개 내놔라 해외에 다 주고 그 핵물리학자들까지 해외에 다 없애라. 여러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처음에 했던 말이 2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야, 뭐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시리아를 폭격을 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59발로 속된 말로 조졌어. 근데 한 발도 불발이 아니라 다. 여러분 정상회담 하는데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내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 계속 까불면은 동해 서해 토마호크 미사일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한 얘기가 17명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하라.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인권 출신의 인권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인권 활동 하지도 않고 변호 한두 개 맡아서 뭐 문재인이가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소위 그래도 명색이 인권 변호사면은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17명, 많게는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자기네 생명 17사람을 귀환하기 위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첫 번째 주제로 말을 꺼내면은요. 얼마나 아베 수상이 애걸복걸을 했으면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 관심 없습니다. 세월호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6.25 납북자서부터 전쟁포로 어부들 10만 명이 넘고 어디에 살고까지 알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은 이미 실망했고 우리 인권활동을 해서 저는 독이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피를 흘려야 되겠구나. 총을 들어야 되겠다면은 저는 들겠다는 심정으로 30년 넘는 미국 생활 청산하고 요즘에 주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정치적인 해법 어린 밥풀어치도 없습니다. 뭐가 해결됩니까? 저는 이때 여기 계신 우리 탈북자분들 제가 지난 2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이며 탈북자와 함께 오토 원비어 아버지와 함께 국제적인 압박으로 납치를 당한 나라가 13개 국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3개 국가 그 다음에 유엔 참전국가 16개 국가와 함께 30개 국가가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해서 일하자.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요. 문재인 뭐 하나 따면은 문제 다 해결됩니까? 해결 5% 될 거지?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사회 구석구석이 우리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가 전 국민한테 다 걸렸는데 국민들이 지가 걸린지도 모르고 죽어가요. 문재인 하나 끌어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임종석서부터 보이지 않는 이 주사파 세력들이 얼마나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빠른 게 김정은의 목을 따는다. 여러분 우리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3개를 줬어요.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1968년도에 33명 무장 간첩을 보내갖고 청와대에 순격전 벌어지고 그거 실패하니까 2번째 1974년에 장충체육관 8.15 경축사에서 또 대통령 죽이려고 했죠. 다행히 피하고 유경수 여사만 서거했는데 3번째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에 방문했을 때 또 죽이려고 했었는데 정상적인 시간에 맞춰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저는요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도 저놈들 못 달 거 3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태국자들 여러분들이 우리 35,000명은요, 여러분 경험 다 하셨잖아요. 35,000개의 핵폭탄이 남한에 있습니다. 니네들이 뭐 지성호 죽이려고 그러고 태영호 죽이려고 그러고 별 공작 추정실험인지 다 하지만요, 이 두 분이 국회의원 당선된 게 정상회담 한 것보다 핵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건 정말 자랑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35,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바로 지성호, 태영호 공사가 했던 것 이상으로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이 I will pay back until we die.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휴민트 다 연결되잖아요. 저도 20년 하다 보니까 많은 휴민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 오늘도 제가 노트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5대 노트북을 국정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딱 키면은 북한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주 뭘 하는 것까지 보고 이러는 거예요. 왜? 공작을 하니까. 저희는 우리도 페이백 할 겁니다. 최소한도 3번은 선물을 갚아야죠. 여러분 지금부터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만의 우리 정치인들 정당 기대해봤지만 소망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요, 감옥에 갈 거 뭐가 두렵습니까? 요즘에 국가 호텔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태극기 세력이요, 우리가 서청대 다 들어가면 거기 있는 대통령 국정원장들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기로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북한에는 다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목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탈북자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과 더불어서 피 흘림이 없이 당신네들이 목 따고 우리 남한과 함께 미국의 도움으로 통일 코리아를 이루자.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까지 내려놓고 그래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단순하게 오토 원비어의 죽음을 추모하고, 뭐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요번에 우리 방주혁 작가하고 오늘 가서 그 브론즈를 묘지에다 하는 행사에 참석했으면 우리가 했는데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방주혁 작가가 만드는 거 보고 그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는 그런 눈을 딱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미국 다시 들어오면은 우리 집 방문해서 해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그리고 남한의 이 정권이 얼마나 사악한 정권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정권 무너뜨릴 때까지 국제공조로 같이 일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탈북자 여러분들을 정말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지성호, 태영호 두 분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저 미국 시민권자인 저도 죽이려고 수작질을 부리는데 얼마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하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35,000여 명의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토 원비어의 죽음을 맞이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우리도 정말 그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will pay back until we die. 여러분들 가족 핍박당하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납북자 하나 문제 관심 갖지 않은 우리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완전하진 않지만 미국 대통령이 있고 미국 정보부에서 여전히 북한 정권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정은의 목을 따는 걸 돕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특별히 탈북자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이뤄내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2,500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애국 청년들의 선봉장으로 투쟁하고 있는 트루스포럼 김웅구 대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한 분 한 분, 특별히
탈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이 시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도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호기심에 밟았던 땅, 북한에서 당신은 혼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2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죽음을 덧없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은 당신에게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해서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이별이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북한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거짓된 김씨 왕조의 종언을 고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거짓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압제 속에서 자유와 진실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해방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해방은 정의의 요청이고 또한 역사의 필연입니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녘 땅을 밟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부모와의 면담을 거절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친구로서 함께 걸어가며 자유와 진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토리어 추모 행사를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또한 미국에 계신 분들께 또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도사를 간략하게 영어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here to remember you, the land that you had so much concern and curiosity about sent you back in coma. You died at the age of 22. Some say your death is meaningless. Others put blame on you, while North Korea has treated you as a criminal of national subversion. It was a sad farewell, leaving behind your loving parents and people waiting for you so long. However, I believe your death has not been in vain. Your death has become a torch that reveals the darkness of North Korea. Through your dea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nce again realized the terribl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Your death will be a cornerstone to end the tyrannic Kim dynasty. It will break down the dynasty of evil and lies and liberate souls craving for freedom and truth. North Korea's liberation is a recast for humanity. The day will come when the people in the North will shout for joy in freedom and truth. And on that day, we will remember you. Unfortunately, President Moon refused to meet your parents when they came to South Korea. Your death makes u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at we are facing in this country. Through your death,
we are once again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freedom and truth as we go together. And we will remember you together. Thank you. 다음은 포토묘를 추모하면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 wish there was a way to know that you're in the good old days before you've actually left them. 다음은 헌화입니다. 내빈들과 참석자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두 분씩 나오시어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에 참석하십시오. 저 왼쪽에서부터 나오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해서 모두께서 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화상 채택으로 함께하고 있는 북한 형제들을 대표해서 두 분이 건너하시겠습니다. 참혹한 독재 속에서도 오토헌병의 추모 행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북한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동지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북한 포갑 정권이 야만적인 고문으로 살해된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 3주기 추모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